자, 마플 교과서 584번부터 풀이할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 P에 T초의 위치 함수가 XT라고 주어졌는데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점 P에 좌표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것이. 그럼 우리 그래프가 지금 시간 T에 대해서 위치 그래프가 나타난 거예요. 그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구불구불 가서 자, 요 시간이 A초고 요 시간이 B초가 되는 건데 첫 번째 운동 상황은 이래요. 운동 상황이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0초에서 출발할 때는 좌표가 양수인 데서 출발했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좌표가 어디인가 양수인 곳을 출발해서 계속 처음에는 좌표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좌표가 줄어드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왼쪽이 되겠죠. 왼쪽으로 돼서 어떤 그 T초에서의 어떤 시간에서의 위치가 이제 좌표가 응수되는 구간에서 얘가 멈췄다가 다시 좌표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다시 턴을 해서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랬다가 다시 요 지점 이후로 위치가 다시 줄어드니까 다시 얘가 돌아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운동 상태의 그래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억부터 지문을 좀 해석을 할 텐데, 자, 기억 봅시다. 기억에서 시간 t가 a일 때 속도는 0이다. 자, a초에서 속도가 0인가에 아니라 위치가 0인 거죠. 즉 좌표가 0인 거예요. 즉 a초라는 시간은 어디를 지나는 시간이면 원점 지나는 시간이지. 지금 얘가 양의 좌표에서 쭉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다가 여기 딱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 t가 a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 총 몇 번이 있습니까? 3번이 있죠. 요 사이에 있는 x좌표를 내가 c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원점을 통과하는 요 시간이 다시 c초가 되는 거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또 원점을 지나는 요 시간이 B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봅시다. 자,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위치가 0인 거고, 그럼 요 순간에서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으니까 위치 함수 그래프에서 미분계수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즉 미분계수가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될 거니까 접선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고, 접선 기울기가 지금 음수니까 속도가 음이기 때문에 얘는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 맞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운동 방향을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운동 방향은 여기 좌표가 줄어드는 데까지는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 시간까지는 좌표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은 플러스가 되고 다시 그 이후에 감소하니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기억은 어쨌든 틀렸습니다. 속도는 0보다 작다가 맞는 거죠. 자, 니은에서 A초에서 B초 사이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A초부터 B초까지를 지금 본다 치면 한 방향 움직이지 않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두 번이나 있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치? 그래서 니은도 틀렸을 거고. 자, 디귿 0초에서 B초까지. 뭐야. 쌤 밑에 있는 문제 잘못 해석했네. 미안하다. 585번의 질문이었어요. 니은이 그 설명이 아니라 니은이 뭐냐면 0에서 B초까지 운동 방향 두 번 바뀐다. 이거 맞죠, 그러면? 방금 여기서 한 번 바뀌었고, 여기서 한 번 바뀌었으니까 두 번. 니은 맞고요. 디귿 0에서 B초까지 해서 원점을 두 번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 시간은 위치, 즉 이 좌표가 0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좌표가 0이 되는 순간은 지금 0초에서 B초 사이에 A초의 위치도 있고 C초의 위치도 있죠. B초도 원점을 지나는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A초와 C초에서 총 2번 지난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뭐 맞다가 되겠죠. 그래서 584번은 시간과 위치 함수 그래프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클리어하고 586번 봅시다. 자, 586번은 584번과 비교되는 것이 t초에서의 속도 그래프예요.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세로축이 이제 속도축이 되는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 있네. A, B, C, D.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운동상은 이렇죠.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거니까 여기 R쪽에서 속도 부호 마이너스니까 B초까지는 우리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다가 다시 딱 시간이 B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운동 방향이 플러스로 바뀌니까 B초 위에 다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D초가 되는 순간 D초가 되는 순간 다시 속도가 음수로 바뀌니까 음의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 운동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기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t가 1일 때 전피의 가속도는 0이다. 자, 가속도는 속도 함수를 미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속도 함수에서의 미분 계수가 가속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지금 A초일 때 접선 교유기가 곧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A초에서는 접선 교육이 0 되는 거 맞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죠? 자, 니은 A초와 C초 사이에서 가속도의 값은 양의 값이다. 자, 계속해서 가속도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요놈의 접선 교육이 보장률인데 지금 A초에서 C초까지 해서 접선 교육은 계속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게 눈에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속도는 속도함수 그래프에서 접선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H와 C초 사이의 접선 교육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가속도의 값도 양의 값을 갖는다,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이윤이 그래서 맞고요. 자, 디귿을 봅시다. 디귿에 T가 B일 때와 T가 D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쵸? 방금 우리가 처음에 운동 해석하면서 왔죠. 속도가 음수이다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얘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잠시 정지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 변화 생기는 곳이 운동 방향 바뀌는 곳은 속도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곳이고 속도의 부호가 변화 생긴다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건데 어쨌든 음에서 양의 값으로 바뀌려면 중간에 0이 있어야 되겠죠. 사인값 정리해서 양에서 음의 값으로 바뀌려고 해도 0이라는 값이 있어야 되니까 자, 지금 마에서 플로 바뀔 때 0 되는 곳, 즉 B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마찬가지로 양의 방향 움직이다가 음의 방향 움직이려면 D초에서 속도가 잠깐 0이 되기 때문에 D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질문 되면서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뒤로 넘어와서 587번 봅시다. 자, 587은 두 개의 물체 운동을 동시에 표현했네요. 근데 지문을 잘 봅시다. A라는 점의 위치 함수는 FT로 표현했고 3차 함수래요. B라는 점의 위치 함수는
GT라고 표현했고 4차 함수래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는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그럼 F'T라는 것은 점 A의 속도 함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위치 함수 미분한 G'T 또한 점 B의 속도 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쭉 그려진 게 G'T 2차 함수 형태. 그리고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 d. 그리고 3차 함수가 드러난 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 끊기는구나. 자, 여기 시간이 e, 요 3차 함수 그래프가 F'T. 그리고 D초일 때 여기 정점, 그 값을 가지면서 정점을 찍고 교점은 C초, 여기가 D초, 여기가 A초라는 얘기. 결국에는 미분된 함수를 보는 거니까 세로축은 속도입니다. 속도. 자, 그때 맞는 것들을 확인해 봅시다. 기억에서 보니까 t가 c일 때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같다. 자, t가 c일 때 A의 속도는 C에서의 함수값이니까 A의 속도는 F'C가 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시간 C에서 B라는 점의 속도는 C에서의 요 함수값이 될 거니까 G'C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요 둘이 함수값이 같으니까 속도가 같다라고 충분히 기억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함수의 속도값은 같고요. C에서. 자, 니은 시간이 0초와 B초 사이에서 A와 B의 운동 방향이 반대이다. 운동 방향을 보자는 얘기니까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자, 0초에서 B초를 봅시다. 0초에서 B초를 봤을 때 G'은 계속 0보다 커요. 즉 전비 운동 방향은 G'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인 상태고, 점 A의 운동 방향도 보면 F'T는 지금 0에서 B초 사이에서 항상 음수값을 가져요. 그럼 점 A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두 물체는 분명히 두 점은 0에서 B초 사이 운동 방향이 반대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 디귿 0초에서 1초 사이에서 B의 가속도가 0 되는 순간이 두 번 있다. 앞에서도 봤죠? 가속도는 속도 함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속도 함수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될 거고, 그게 0 되는 순간이 두 번인지 봅시다. B가 가지는 도함수가 이렇게, B의 속도 함수가 이렇게 G'T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곳은 몇 번밖에 없습니까? 한 번밖에 없죠. 즉 접선 기울기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된 지문이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아줘야 되겠지. 뭐야? 반대로 해석을 했네. FT가 4차고 GT가 3차네요. 이런 뭐니? 얘는 똑바로 적었는데 그래프에서 표시를 잘못했네. 아유. F'T는 지금 3차가 맞고요. FT가 3차고 GT가 4차니까 아유 G'T가 3차고 F'T가 2차가 되는 거죠. 얘가 G'T가 아니라 F'T입니다. 미안해 얘들아. 이거 3차가 G'T입니다. 다시 봐야 되네. 속도 같은 거 그대로 해석할 수 있고 똑같고,
0에서 B초 사이에 A와 B의 운동 방향 다른 것도 뭐 어차피 상대적인 관계니까 똑같고 여기 A랑 B만 바꾸면 되겠네. A랑 B를 바꾸는 게 아니라 F'이랑 G'을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A, B 바꾼 거 같네. 어쨌든 봅시다. A는 F'T 쓰는 거고 F'T는 0에서 B초에서 양수입니다. 운동방향 플러스고요. B가 G'T가 속도함수 F고 G'T는 0에서 B초까지 함수니까 운동방향 마이너스. 그래서 미음 맞고요. 자, 디귿만 다시 해석하면 됩니다. 디귿 볼게요. 0에서 1초 사이에 B의 가속도가 0인 순간 2번이다. 자, B는 요 그래프죠. 요게 G'T니까 여기서 접선교육이 0 되는 순간은 2번이기 때문에 디귿이 맞게 되죠. 이렇게 함수 두 개 뒤집어 봐가지고 큰일 날 뻔했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588번. 자, 588번은 수직선 위의 점피에 t초 후 위치 x, 위치 함수가 3분의 1t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16t로 자, 3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옳은 곳을 고르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 기억은 t가 올 때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고 B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물어보고요. 두 번 바뀐다. 자, 디귿은 2초부터 9초까지의 최대 속력이 9냐고 물어봐요. 자, 결국 운동 방향 관련 있는 것도 속도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속도가 드러나야 되고 가속도를 보려고 해도 주어진 위치 함수를 미분해야 되니까 사실 위치 함수를 빌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식을 미분한 속도 함수를 통해서 문제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VT는 얘 미분하면 여기 3승입니다. T 3승 미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우리 속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시간에 따른 VT, 속도함수가 2와 8에서 절편을 가지는 상태로. 자, 시작해봅시다. T가 올 때 가속도 구하라 그러는 거니까 가속도 구하는 거 그냥 얘를 미분해서 VT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함수 AT 찾으라는 얘기고 AT는 2T-10이 되는데 T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A5는 0이 되죠. 그래서 5초일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이렇게 틀렸다가 나오고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점피는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속도 함수를 봤더니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2초랑 8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죠. 두 번 바뀐다? 맞는 말이고요. 자, 2초부터 9초까지의 최대 속력을 구하래요. 그럼 내가 2초부터 9초까지 그래프를 볼 건데 얘를 접은 절대값 그래프를 보라는 얘기죠. 그럼 9초에서가 큰지 아니면 여기 2와 8의 가운데 있는 대칭축에서의 큰지가 더 큰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V5를 구해보면 5초일 때 우리의 속도는 25 마이너스 50 플러스 16에서 마이너스 9가 생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9고 그럼 접혀 올라간 요 높이가 지금 현재 9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9초일 때 지금 속도를 구해보면 V9는 여기에 9 집어넣으면 81 마이너스 90 더하기 16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9 플러스 16에서 여기는 7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여기가 그거 사실 이 부분은 9초일 때 7만큼 높이를 가지는 거니까 속력의 최대값은 9인 게 맞다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해서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석하면 되고 590번으로 넘어갑시다. (590번에) 1번 원점을 출발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T세제곱 플러스 PT제곱 플러스 QT 플러스 9라는 3차 함수로 주어졌고 얘가 첫 번째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3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우리 속도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뭐 마에서 뿔로 바뀌거나 뿔에서 마로 바뀌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 3초에서 속도가 잠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V3이 0이라는 조건을 준 거고 자, 두 번째 어떤 조건도 있냐면 그때 그 위치가 마이너스 27이다. 3초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27이라 그랬으니 위치 함수의 t자리에 3 넣은 즉 27 더하기 9p 더하기 3q 더하기 9가 마이너스 27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 자, PQ 사이의 관계가 위치를 통해서 하나가 나타났고 자, 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를 만들면 VT는 3t 제곱 더하기 2pt 더하기 q가 되면서 3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V3은 27 더하기 6p 더하기 q가 되고 얘가 빵이다라는 얘기랑 아래쪽에 있는 이들을 연립하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연립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9p 더하기 3q 있고 3으로 다 나눌게요. 3으로 다 나누면 9 더하기 3p 더하기 q 더하기 3이 마이너스 9고 그러면 3p랑 q 더하고 자, 마이너스 9 넣어오면 18에 3 더하니까 21까지 더한 것도 0이다. 구조 맞췄습니다. 통째로 빼버리면 q가 날라가겠죠. 27에서 21 빼면 6 더하기 3p가 0 되는 거기 때문에 p가 마이너스 2로 정해지고요. 자, p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럼 15 더하기 q가 0이니까 q 값은 마이너스 1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위치 함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t는 5에서의 가속도를 묻습니다. 5초일 때 가속도를 물으니까 여기 위치 함수 필요 없을 것 같아. 속도 함수 바로 미분할게요. 우리 가속도 함수 AT는 6t 플러스 2p가 될 거고 p 값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6t 마이너스 4가 되면서 5초에서의 가속도인 A로는 30 마이너스 4에서 26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그럼 2번으로 가봅시다. 이번도 같은 구조니까 좀 더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위치 함수 x가 x 3승 플러스 at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4라고 주어졌고 자, 요런 위치 함수에서 첫 번째 조건이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똑같이 V3가 0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이때 위치가 마이너스 5래요. 이때 위치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가 t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왜 x 3승이냐? t 3승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4로 나타나는 이 위치 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5라고 주어진 겁니다. 관계가 바로 두 개 나왔고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3초 이외의 운동방향 바꾸는 시간, 3초 이외의 운동방향 바꾸는 시간. 자, 운동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물어보니까 당연히 속도 함수가 나와야 되겠죠. 속도의 구변화 관찰. 자, 2분에서 3부터 넣어볼게요. 2분하면 VT가 3t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b 이렇게 드러날 거고 3 집어넣으면 V3는 27 더하기 6a 더하기 b가 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식이랑 아래쪽에 얘랑 연립할 건데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9a 더하기 3b가 자 마이너스로 넘어오면 9 더하기 27에서 36이 되겠네. 그럼 36 더하기 9a 더하기 3b도 빵이다. 3으로 다 약분해주면 12 더하기 3a 더하기 b는 빵이고 자 위에 있는 식이랑 통째로 빼주면 15 더하기 3a가 빵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5로 드러나요. 자 a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마이너스 15에 2 더하고 12 더하고 그럼 b값은 자연스럽게 3이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5랑 3 집어넣고 vt 함수 볼게요. 그럼 vt는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의 함수가 되고 여기 1, 3 집어넣고 마상 마이 집어넣으면 자 속도 함수 그래프가 3분의 1초랑 3초를 뚫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되죠. 그럼 3분의 1초랑 3초에서 속도의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운동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3분의 1초와 3초인데 3초는 이미 우리 문제에서 밝혀졌으니까 정답은 3분의 1초가 되겠죠. 2번 이렇게. 자 다음 59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591번도 위치함수가 나왔습니다. 수직선 위의 점 위치함수 x가 t3승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고 a초랑 b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대요. 자 그리고 절대값 a-b가 1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자 운동량이 바뀌니까 다시 속도함수 그래프 구하러 갑시다. 2분에서 vt를 구하면 3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k라는 2차 함수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분명히 A초랑 B초에서 절편을 가져야 돼. B가 큰지 A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B가 크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때 A-B의 절대값이 일하는 것은 두 수의 차가 임을 얘기를 해준 거고 그리고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절대값 A-B 또는 B-A 되겠죠. 그럼 요 거리가 지금 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럼 여기서 K를 구하려면 요 2차항체 함수씩 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2차항이랑 1차항이 있으니 대칭축이 정해졌다 그죠? 대칭축은 두 개의 합이 근계수항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니까 그 절반인 t는 4에서 대칭축이 생긴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여기 반으로 쪼개진 거리가 1이기 때문에 b는 5일 수밖에 없고 a는 뒤로 한 칸 갔기 때문에 a는 3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요 함수식에서 요 함수식은 3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k라는 요 2차 함수식은 분명히 3과 5를 절편으로 가져야 되니까 3의 t-5, t-3과 같아야 되고 전개해서 상수항만 찾으면 되니까 5, 3, 15의 세배에서 k는 45 된다. 바로 찾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5, 1번이죠. 자 넘어갑시다. 자 터프로 가겠습니다.
594번. 자, 좌표 FT가 주어져 있다. 점T의 좌표. 좌표가 위치죠. 어쨌든 위치 함수가 t4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라고 자 4차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고 이 친구의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뀌도록 하라. 자, 두 번만 바뀌도록 하는 정수의 예격수를 구하라. 바로 봅시다. 운동 방향이니까 속도의 보호변화 조사고, 그럼 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 vt를 구하면 vt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a라는 3차 함수입니다. 그럼 이 3차 함수가 그래프가 뭐 미분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vt의 도함수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vt의 도함수 v't는 12t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자, 그러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서 절편을 가는 2차 함수가 vt의 도함수 그래프 맞나요?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얘가 극대를 가졌다가 다시 1에서 극소를 가지는 이런 형태의 3차 함수 그래프가 vt가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시간은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t 값이 0보다 크다를 이용하면 우리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t 값이 0인 것부터 드러난다는 얘기지. 즉 우리 3차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운동 방향이 두 번만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부호변화가 두 번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t축이 이렇게 있으면 속도가 다 플러스니까 운동 방향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t축이 요쯤에 있어야 우리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속도의 부호가 0 되는 순간이 두 번 생기고 속도의 값이 0 되는 순간이 두 번 생기고, 그래야 운동 변화도 두 번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럼 이 t축이 요 t축이 결국 지금 요 vt가 시작하는 0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가지는 극소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t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요, 값이 이렇게 있으면 속도가 음이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운동 방향의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그럼 결국 이런 얘기네. 지금 우리 속도 그래프에서 0초에서 생기는 함수값은, 이거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깨끗하게 좀 다시 그리고 와볼게요. 자, 결국 우리 3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플러스 1에서 극소를 갖는데, 결국적 0부터 시간이 정의되기 때문에 이 뒤에서만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0에서 생기는 요놈의 속도의 값은 빵 집어넣으면 v0는 마이너스 a고요. v1은 4 빼기 1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가 돼요. 요렇게. 그때 문제 우리 t축이, 시간축이 요 사이에 있어야만 부호가 뿔마뿔로 바뀌면서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요 사이에 t가 있으려면 마이너스 a는 t축이 지금 함수값이 0 되는 곳이죠. 마이너스 a는 그럼 0보다는 큰 위치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는 0보다 더 작은 위치에 있어야만이 부호 변화가 두 번만 일어나겠지. 요렇게. 그래서 요거 범위 정해보면, 자, 마이너스 1 곱하면 a는 0보다 작고요. a 넘어가면 마이너스 8보다 크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정수 개수는 7개다. 이렇게 판정을 하자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594번이었고, 자, 596번으로 갑시다.
596번은 지금 문제에서 어떤 물체의 속도 그래프를 줬어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그 V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해서 1초까지는 속도가 K까지 증가하다가 1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K로 유지되다가 다시 속도가 쭉 줄어들다가 3초에서 속도가 0이 된다. 여기서 정지한다는 말입니다. 정지한다는 말. 근데 물어보는 건 이런 속도 그래프를 가지는 그래프의 가속도 그래프의 개형을 찾으래요. 자, 명확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확인해 납시다. 속도 함수를 미분한 것이 가속도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속도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여기 있는 가속도의 함수값으로 기록되죠. 쉽게 얘기하면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가속도. 속도 함수를 미분해서 가속도가 만들어지니까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가속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1부터 2까지에서는 속도 함수 VT가 상수 함수로 드러나니까 V'T는 0이 돼야 돼요. 즉 가속도 함수는 0이 드러나야 되니 지금 여기 1초부터 2초까지는 함수값이 0으로 계속 기록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여기서 접선 기울기 구하면 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3초까지를 봅시다. 2에서 3초까지는 VT 그래프는 기울기가 자 X값, 시간이 1 증가할 때 Y값이 마이너스 K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K 함수가 될 거고 여기에 어떤 상수항이 붙긴 하겠지. 그 상수항은 관심이 없어. 왜냐면 얘를 미분할 거거든. 그럼 미분하면 V'T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상수항 어차피 상수가 될 겁니다. 즉 가속도 함수가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를 나타낸다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K는 이제 음의 값이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K가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것만 봐도 지금 4번이랑 5번은 안 된다는 거 알겠고 1번, 2번, 3번 중에 정해야 되는데 자 1번 보면 1, 2, 3번의 그래프의 특징이 자 봐봐 여기 K라는 값을 기준으로 얘보다 지금 조금 더 작은 형태의 가속도 값만을 갖는 게 1번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얘를 흘러 넘치는 거 가속도가 K보다 크도록 한 거 여기가 2번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K와 딱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게 3번 그래프입니다. 자, 어떤 게 맞는지 판정을 좀 해나가자는 얘기야.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서 만들어지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무엇이라 그랬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어요. 속도 그래프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럼 여기 K라는 값이 나왔는데 K라는 값이 나온 이유는 여기 0,0이랑 1,K를 연결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K죠. 그럼 이 기울기보다 가파른 접선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는지를 보자는 게 이 문제의 맥락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자. 점점 접선 기울기가 가팔라져요. 그럼 K랑 같아지는 순간이 접선 기울기가 K랑 같아지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접선 기울기가 여기 있는 기울기 K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 접선의 기울기는 K보다 크니까 분명히 K를 넘어서는 가속도를 가지는 곳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그래프는 1번은 안 되고 3번도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596번. 자, 마지막 597번으로 가봅시다.
자, 597번은 한 변 길이가 12 루트 3인 정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이 안에 내저번을 그리겠대요, 내저번. 근데 이 삼각형이 한 변 길이가 몇 초 얼마씩 늘어난다 그랬냐면 3루트 3씩 늘어난대요. 늘어난다. 그럼 t초의 그림을 좀 그려보고 갈까? t초면 삼각형이 당연히 좀 더 거대해졌을 거고. 그럼 t초의 이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12루트 3 플러스 3루트 3 t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의 늘어남에 따라서 삼각형의 내접하는 내접원의 크기도 당연히 점점 커져가는 거겠지.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야. 자, 이렇게 쭉 얘가 점점 커져가고 있을 때 물어보는 건 뭐냐? 한 변 길이가 24루트 3일 때 자, 내접원의 넓이 변화를 구하래. 자, 시간에 대한 원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끊어서 봐야죠. 일단 언제 변화율을 보는 거냐면 한 변 길이가 24루트 3 될 때예요. 그럼 여기 한 변 길이가 24루트 3이 되려면 시간 t가 4초가 지나야 되겠지. 한 변 길이가 24루트 3일 때라는 것은 t가 4일 때라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그 내저번의 넓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보면 시간에 따라 변할 거니까 ST라고 하면 그것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S'T에다가 T 값을 지금 여기 주어진 답을 넣어서 S'4의 값을 계산해보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 그러면 시간은 구했으니 우리 ST만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돌려봅시다.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요 내저번의 지금 중심은 요 정삼각형은 내심이랑 외심이랑 무게중심이 일치할 거니까 요 정삼각형의 높이를 2대1로 나누는 것이 내저번의 반지름이겠죠.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내심이랑 연결했을 때 요 직각삼각형이 분명히 닮음일 거야, 닮음. 그렇게 계산을 해도 돼. 자, 어떻게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자, 요거 닮음이래. 미안해. 요 직각삼각형이 요각이 30도인 특수각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일 거예요. 1대2대 루트상 성립하는 거. 자,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요 노란색 삼각형 그린 김에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일단은 요 한 변 길이의 절반을 구하면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처럼 생긴 게 2로 나누면 6루트 3 플러스 2분의 3루트 3 t가 될 거고, 그럼 얘가 1대2대 루트 3 돼야 되니까 요 높이에서 루트 3을 나누면 내저번에 반지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R은 6루트 3 플러스 2분의 3루트 3t에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이 이렇게 싹 다 날아가고 나면 R은 6 플러스 2분의 3t가 나옵니다. 우리 삼각형의 넓이, 우리 내저번의 넓이 함수는 요 반지름을 제곱한 파이니까 6 플러스 2분의 3t에 제곱 파이가 될 거고, S'T는 굳이 전개하지 않고 2 내려오면서 2 곱하기 6 플러스 2분의 3t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속미분이 한번 곱해져야 되죠. 요 안에 또 미분하면 2분의 3배 될 거니까 파이까지 달아주면 된다는 생각. 자, 마무리합시다. 그럼 S' 잘하는 건 여기 40원 오는 거니까 2 곱하기 6 더하기, 자, 여기 4 들어가면 약분되면서 2, 3, 6 될 거니까 6 곱하기 2분의 3 파이까지. 자, 2는 날라갈 거고 12 곱하기 3이니까 자, S'4는 36파이가 되겠죠. 자, 그 변화율을 A파이라고 뒀으니까 자, 여기 A 값은 36이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자, 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적분에 대한 내용들 좀 더 정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